혹시 뭐 말할 거 있으면 톡으로 얘기해 줘. 내가 화면이 이 채팅, 줌 채팅이 내가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항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글자 자체가 누추한 거리란 뜻이에요. 풍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것인데 누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단표 누항. 누항은 예견대로 누추한 거리고 단표는 소박한 음식. 이건 가난한 삶을 나타내요. 단표 누항은 뭐냐면 안분지족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안분지족과 같은. 그래서 가난한 삶이지만 거기에 만족하면 산다라는 걸 쓰는 건데 이게 살짝 좀 찌질한 작품이기는 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작가를 찾아와서 박인로라고 하는 작가 찾아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묻자 그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인데 인진해난을 겪고 인진해내 참전용사야. 이 작가가. 이후에 공공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제 서사, 본사, 결사 뭐 이런 건데 처음, 중간, 끝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울 건 아닌데 읽어서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서사, 본사, 그다음 결사. 이게 큰 줄거리만 얘기하면, 응, 큰 줄거리 얘기하면 난 되게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농사는 그래도 짓고 먹고 살아야 되나? 삼전용사라도 전쟁 치르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봄이 와가지고 농사를 이제 지을 타이밍이 됐는데 소를 집에 소가 없어서 밭을 갈지 못하고 있을 때 어, 때마침 잠깐 내린 비로 땅이 좀 촉촉해졌을 때 그 타이밍에 밭을 가려고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간단 말이야. 그 소를 빌리러 왜 빌려준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소 빌리러 갔다가 그 소 주인이 아유 그 소를 지금 빌려줄 수 없다고 다른 집 사람이 다른 집에서 먼저 빌리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뭐 좋은 술에 꿩고기를 자기한테 대접해줘서 바로 빌려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빌려줄 수 없다라고 이- 나한테 얘기를 해. 그걸 보고 나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왜 화가 나냐면 그러니까 실망해서 돌아왔는데 작품에선 실망해서 돌아왔지만 그런데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냐면 아니 약속이 이미 다른 사람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그걸 빌려주고 그건 못 빌려주겠다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무슨 어? 뭐 꿩고기를 대접하고 뭐 대접받았고 좋은 술을 대접받았기 때문에 바로 빌려주겠다 약속했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넌 맨입에 소 빌리러 왔냐? 그런 것도 없이 소 빌리는 거 맨입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거에 나가 실망하고 돌아오면서 화가 나. 왜 화나냐? 나 참전 용사란 말이야.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지냈던 사람이야. 근데 고작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비굴하게 빌리러 간 게 아니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웃집 사람이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일했던, 죽음을 각오 싸웠던 군인이었던, 장교였던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그것에 완전 서러움을 느끼고, 돌아와서는, 에이, 농사 안 지어. 다 때려치우고, 그냥 뭐 할래? 그냥 글 공부나 하고, 자연이나 즐기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러면서 살래. 라는 작품입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돼요. 자, 한번 보죠. 여기는 굳이 안 읽겠습니다. 작품 해석하면 다 돼요. 자, 전원적 사색, 전원이라는 건 시골에서 썼다는 얘기고요. 가사는 양반 가사이긴 한데, 가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조의 운율과 운율이 동일합니다. 운율 뭐요? 사음보에 3, 4조, 4, 4조의 운율을 가집니다. 내용이 길어서 아주 길죠. 그래서 연속체라고 쓴 겁니다. 내용이 많다는 거에서. 이 표현법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비니무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은. 보통 먹고 사는 게 궁핍해지면 사회적인 분노, 억울함이 드러나는데 가난하지만 but 원망하지 않는 태도. 안분지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연을 벗삼아 비니무어하는 선비들의 고절한, 고상한 삶과 현실의 부조화라는 건 뭐냐면 이 작품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상, 강호 한정, 한가하게 사는 삶, 즐기는 삶. 현실은 가난과 궁핍으로 현실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뭐 읽어보면 되기는 하는데 실제 작품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뭐 나와요. 음, 여기 있는 것들 그냥 지나갈게요. 여기 해석이 쭉 있는데 요게 좀 편할까요? 자, 서사 부분 봅시다. 해석이 다 있으니까 적지 않아도 좀 편하겠네. 봅자. 어리고는 어리석다란 뜻입니다. 우아한 것, 세상 물정 모른다란 뜻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우회. 우회는 보다, 위라는 뜻인데, 나보다, 더니, 더한 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쓰면 이거 쉽지 않은데? 쓰지 말고 이렇게 할까? 표시를 해줄까? 우월하다, 세상 물정이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우희는 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더니는 더한 사람이 없다. 길흉하복, 운수죠. 좋고 나쁜, 복과 화, 행복과 화를, 이제 운명을, 운수를, 운명을 하늘에게 맡겨두고, 붙이다, 맡겨두고, 누추한 거리, 깊숙한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 자, 네 개 마디로 읽어냅니다. 자, 여기도 풍조, 우석에 썩은 잎이 서피돼요. 이런 식으로. 그건 없어요. 노항은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쓸까? 눈에 띄게. 어리고는 어리석다, 우월하다는 세상 물정이 어둡다, 우희는 무엇무엇보다, 더니는 더한 사람이 없다. 직역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가리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길흉화복을 하늘에게 붙여두고 자 운명, 운수를 하늘에게 맡겨두고 누추한 거리, 깊숙한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우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바람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비바람 치는 것에 썩은 지푸라기가 섭, 섭은 땔감이란 뜻이에요. 저 빨간색이지. 섭이 돼요. 땔감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가집을 지었잖아. 초가집 지붕이 지푸라기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푸라기로 된 이 지붕은 해마다 썩은 것들을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벼의 줄기로 지붕을 이어야 돼. 기와랑 달리. 그래야 되지. 근데 이것도 농사를 짓고 볏짚 같은 것들이 많은 집에서나 지붕을 이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집은 가난해서 나의 집은 비바람에 지붕에 덮었던 그 집이 다 썩었고 썩어버린 지푸라기가 됐고 지금 지푸라기 그것으로나 땔감을 쓴다는 얘기야. 땔감도 원래 나무를 써야 되잖아. 나무는 돈 주고 사야 되거든. 땔감이 되는 나무는. 그래서 나무하러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근데 그게 없으니까 가난해서 그 지푸라기로나 땔감으로 삼는데 화력이 좋겠어. 봐봐. 서호밥, 닷호죽. 밥도 적고 죽도 적어. 자, 초라한 음식.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 하나 만드는데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영탄법. 그죠? 제대로 밥이 되지도 않고 연기만 많이 나는 겁니다. 설대인, 덜 데운, 덜 따뜻해진, 숭늉은 숭늉. 우리 밥 끓여서 누룽지 생기면 거기다 끓여서 먹죠? 그런 숭늉에 빈배나 속일 뿐이로다. 그래서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아서 숭늉으로 물로 이렇게 불려가지고 물배나 채운다는 뜻입니다. 비어 있는 배를 속일 뿐이로다. 덜 데우는 왜 덜 데워요? 화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봐봐. 썩은 지푸라기로 땔감을 삼고 초가집 짓고 죽이나 이런 거밖에 없고 숭늉이나 먹고 이게 다 가난한 거지 그렇지? 이런 가난한 현실 여기까지가 행해. 행해는 생활로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생활이 이러하다고 장부, 대장부의 남자의 직역하세요. 여기 해석 있어도 생활이 이렇게 가난하다고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이 대장부의 뜻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안빈 일념, 안빈낙도의 생각, 안빈낙도, 안분지조. 자꾸 빨간색으로 쓰네. 낙 그냥 이렇게 가자. 안빈 일념, 안빈낙도 하겠다는 마음을 작지만 품고서 수위로 올바로 자꾸 빨간색으로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옳은 일을 쫓아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저하다 어긋난다 뜻이 그거예요. 가을이 부족한데 가을이 가장 풍족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가을도 부족한데 봄이라고 유여 거꾸로 하면 여유가 어찌 있겠으며 주머니 비었는데 병은 술병이라고 술이 담겨 있겠는가 서리법
그만큼 가난하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한탄. 자기가 너무 나만 가난한 것 같아. 여기 장부의 뜻은 뭐예요? 안빈일념이 장부의 뜻인데 어때? 너무 가난해서 옳은 대로 옳은 걸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지.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념과 생활의 공감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래서 신념은 안분, 안빈의 안빈낙도의 신념. 자, 기한, 굶주림과 추위가 절신, 절실하다고 해석해도 간단해요. 간단해서 기하, 기하 체험의 기한입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절실하다고 일단심 중요합니다. 일편단심, 충성심.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웃집한테 소도 빌리지 못하고 약간 모욕만 당하고 와서 친구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야, 우리 진짜 먹고 살기 힘들거든. 하지만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응? 그래도 참전용사잖아. 나라 위해서 싸웠잖아. 이걸 어떻게 내가 그걸 무시당했어.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야. 내가 일편단심을 어찌 잊었겠는가. 서리법. 분이 망신하여 죽어야 말리라 여겨.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분이 망신은 이게 막 의의 분별에 몸을 잊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뭐라고 할까? 의로운 마음으로 충이죠 충. 으로 죽어야 말리라 여겨 우탁우랑에 전대망대라는데 뭐 그냥 배낭에 무기를 담는 배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줌줌이 모아놓고 뭐를 무기를 병과 오년 병과는 전쟁이란 뜻입니다. 오제는 5년이요. 5년 동안에 감사심 죽고 말리라. 자, 죽을 각오 다시 갈게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서 이시서편 죽음을 받고 피를 건너 밑에 해석 보면 돼요. 몇백 전이나 지내었던가. 그래서 자기의 임진왜란다는 참전 당시에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던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그런 사람이었잖아. 전쟁 참전했던. 죽어도 좋다고 여기면서 그냥 죽을 각오고 싸웠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를 말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염치 없이 공짜로 소를 빌리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나를 모욕해? 이런 얘기지. 일신 내 한 몸 여가 여유가 있어. 일가를 어찌 돌아보랴. 돌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 집안은.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 여유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러장수. 이제 노는 노비거든요. 늙은 노비입니다. 노비는 노주분, 노는 노비, 주는 주인, 분은 분수, 역할. 너무 늙어서 노인과 주인의 어떤 역할을 각자 담당해야 될 것도 모를 정도의 치매라고 해야 되나? 그럴 정도의 늙은 노비가 하나 있어. 그것을 잊어먹고 있어. 근데 집안일을 못해. 고여 충급을 봄이 왔음을 알려주길.
봄이 왔다고 알려줄 것. 이걸 누가 해줘야 돼? 원래 노비가 해줘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생각하리. 생각할 수 없다. 이것도 서리법. 원래 그런 걸 하인이 해줘야 되는데 하인이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늙었어. 잠깐만. 어, 잠시만요. 힘들지? 이게 좀 어려워. 선자가 많아서. 자, 병당 문노인들 이런 것도 원래 어휘풀이 줘야 돼. 병당은 밭 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석해. 여기 밭간을 이게 종을 물어야 한다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 그냥 밭갈기를 간단하게. 누구에게 농사 짓는 거야. 물을 수 있겠는가? 물을 사람이 없는 거야. 노비한테 물어도 되는데. 궁경가색. 어휘풀이 없지만 직접 농사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겠구나. 그래서 집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직접 지어야 돼. 야, 나 원래 참전 용사긴 하잖아. 근데 이제 전주에 와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참 우리 노비가 늙었어. 내가 직접 지어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응?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봅시다. 사냐 시냐 경수와 농상경홍 다 고사 인용한 건데 늙은 농부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늙은 농부를 천하다, 비천하다고 할 이가 사람이 없겠지만 아무리 갈고자 한들 밭을 어느 소로 갈로선가 갈겠는가 없어. 한기태 심하야 가뭄이 심하야 시절이 다 늦어 닭갈 타이밍이 늦은 거야.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갤열 잠깐 갠 열비 잠깐 열비는 일종의 소나기 같은 거. 잠깐 내렸다가 갠 비. 서쪽 서주는 그냥 서쪽 정도로 해석해도 돼. 서쪽. 굳이 두둑 이런 거 몰라도 돼. 서쪽의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 소나기에 도상무원수 참 어렵지만 길에 고인 물을 흐르는 물이 아닌데 원래 물을 반쯤 되어도 논에 가뭄이 심해서 땅이 바짝 말라붙었는데 그 상태에선 촉촉하지 않은 상태에선 밭을 갈기가 어려워. 소가. 그래서 약간 촉촉하게 물기가 있어야 밭을 갈 때 잘 갈린단 말이지. 근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밭을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잠깐 내린 비를 논에댄 거지. 빗물을. 길 위에 고여있는 물을. 소 한 번 주마. 누가? 소 한 번 빌려줄게. 라고 소주인이 이웃의 소주인이 한 말을 엉성하게 대충 한 말을 근데 이게 대충 한 말인지 이제는 아는 거지. 왜 안 빌려줬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전엔 빌려주겠단 말을 고주고대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친절하다고 여긴 집으로 다리 없는 황혼에 저녁 무렵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급하게 의태어 음성상징어 급한 거야 지금.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득히 멀리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르. 음, 이러면서 자기가 왔으면 알리는 거야, 집주인한테. 이를 양구토록 오래도록 했더니 이제 대화입니다. 했더니 아, 거기 누구십니까?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소주인이. 아이고, 염치 없는 접니다. 이러고 나가 하는 말. 아니, 초경도 초저녁도 다 지났는데 거기 어찌 와 계십니까? 왜 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이 얘기야. 이거 뭐야? 어, 뭐겠니? 당연히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인지 체크해 봅시다. 연년에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부끄럽지만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 헤엄은 생각인데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라고 누가 말한 거야? 나가 말한 거야. 그랬더니 소 주인이 뭐라냐면 공, 공짜로나 값을 받고서나 줌직도 하지만 다만 어제 건넌 집 저 사람이 이웃 사람이 모기 붉은 수기치 그냥 다른 거 다 해석할 거 없어. 꽝을 옥지읍 기름에 구워내고 프라이드 꽝 갓 익은 삼해주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했으니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갚겠는가. 내일로 빌려주마 하고 큰 약속을 하였으니 그 사람과 프라이드 꽝과 술 이 사람이 이걸 대접받은 거지. 대접받고 아유 내가 빌려준다 그랬어.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어. 큰 약속을 했으니 신략이 미편하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불편한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불편하니 미편이나 불편이나 같은 말입니다. 신략 약속 안 지키는 게 미편 불편하니 사설 사정이 어렵습니다라고 되게 길게 소주인이 말한 거야. 여기서 이게 목붉은 수기치 상해 삼해주 요 술과 술안주를 얘기한 것 자체가 나를 모욕하는 거야. 너 맨입에 빌려고? 네, 소주인도 좀 그럴듯하지 왜? 해마다잖아, 해마다. 사실이 실위, 사실이 그러하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헌 모자 숙여 쓰고 뒤축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이것도 의태요. 힘 빠진 거죠. 물러나오니 풍채 작은 모습에 개나 짖을 뿐이로구나. 돌아온 거야. 결국 소를 빌리지 못하고 모욕만 당하고 온 거지. 여기 나오잖아.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왔다. 이걸 알아채는 게 중요해. 와실, 달팽이 집이란 뜻인데요. 그 초라한 집을 보잘것없는 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로.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서리법 잠이 안 와. 왜? 걱정 때문에 1년 동안 뭐 먹고 살아 농사음친데. 창가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잠 못 들고 비견은 세배는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세 대승은 새 이름이래요. 나의 하늘
이내 한을 돋운다. 어업시킨다. 이때 대승은 청각적 소재입니다. 새가 울어서 나의 한스러움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죠. 종조 추창, 아침까지 추창, 슬퍼하여. 밤샌 겁니다. 꼬박. 추창은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먼 들을 바라보니 아침이 돼서 즐기는 농가 소리도 흥 없이 들리는구나. 자, 이거 보시면 즐거워하는 농가와 나의 처지는 대조적이죠. 나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왜 노래 불러요? 즐겁게 농사 지면서 부르니까. 세상 세정은 세상 물정. 세상 물정을 몰랐던 한숨. 뭐야? 그칠 줄 모르는구나. 세상 물정을 몰랐다 스스로 한탄하는 거야. 뭐야? 아, 소 하나 빌렸는데도 뇌물이 필요하구나. 그런 물정. 야박한. 음, 야박한. 인정머리 없는 세상. 아까운 저 소비. 쟁기는 농기구예요. 벽보님도 쟁기날 다 쟁깁니다. 너 아주 좋구나. 농기구는 아주 좋아. 가시가 엉킨 오래된 밭도 묵은 밭도 용이케 쉽게 갈겠지만 허당반벽 벽 가운데 벽이라고만 해석해도 돼요. 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왜? 아니 쟁기가 있으면 뭐 하냐고. 그것을 끌 소가 없는데. 춘경 봄농사도 거의 다 시간 지났다. 팽개쳐 던져두자. 자, 뭐 하는 겁니까? 춘경 포기하는 겁니다. 강호 한꿈 이게 뭐였어요? 아까 안 강호 한정 자연 친화적 삶을 살겠다는 꿈도 꾼지 오래더니 구복 먹고 사는 것 입구자의 배복자입니다. 현실적인 거죠. 현실 어떤 거야? 가난이지. 위루 거리낌이 돼요. 어주버 아 감탄사 잊어버렸도다 어느새.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자기 이상은 뭐야? 강호 한정. 현실은 가난. 이게 나온 거야. 천피기욱하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자 성어 좀 좋은데. 저 물가를 보니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청자입니다. 자 마음씨 착한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리자꾸나. 빌려줘라. 노화 깊은 갈대꽃 깊은 곳에 많이 자란 곳에 명월청풍 자연이죠. 자연의 벗이 돼요. 임자 없는 풍월강산 이것도 자연 속에서 저절로 늙으리라. 자연을 벗하면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연을 즐기며 살겠다. 무심한 이때 무심한은 욕심 없는 한가한 백구야 백구야 갈매기야 얘도 청자 내가 말 건네는 대상이죠. 오라 하는 것이냐 말라고 하는 것이냐 나를 다툴 리 없는 건.
다툴 사람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이것이 뭐겠어요? 자연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연을 바탕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늙으리라. 의지와 소망이잖아요. 무상한, 못난 이런 뜻입니다. 이 몸에 무슨 뜻, 소원 있겠냐마는 두세 일항이나 되는 반도는 다 묵혀 던져주고 팽개쳐두고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다짐 내 가난을 빈천 싫게 여겨 슬희는 싫게 손을 꺼지라고 손짓한다고 손을 해다 그런 뜻이야. 그 물러가겠으며 가난이 나는 가난을 내가 싫어하니까 아, 가난 빨리 떠나라고 손으로 떠나라고 손짓해도 떠나겠으며 남의 부귀영화를 부럽게 여겨 불리는 부럽게 손을 치라고 일로 오라고 손짓한다고 나아오겠느냐 서리법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인간 세상에 자, 인간은 인간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겼으리. 아 뭐야? 타고난 팔자 운명 탓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져요. 운명론적 체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가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디니무원 핵심 뭐예요? 가난하지 원망하는 거 어렵다 하지만 내 생활 이런데 서러운 뜻은 없다. 서럽지 않다. 서러워하지 않겠다. 단사표음을 이것도 좋기 충분하게 여기노라. 단사표음 뭐예요? 안분지속과 같습니다. 평생에 품은 뜻이 옴포에는 없노라. 옴포는 여기 나오죠. 현실적으로 잘 사는 거. 따뜻할 온 배부를 포. 포만감할 때. 평생에 품은 뜻은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태평천하에서 충효를 일로 삼아, 미션으로 삼아, 임무로 삼아 화형제 신붕을 한다면 그것을 왜다 잘못되었다 하리 할 이 사람이 누가 있으리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서겠다 그 밖에 남은 일은 부귀 공명의 삶 만능이랑 비슷하지 부귀 공명 세속적 가치 출세 벼슬 이런 것들 여기 지금 얘기한 이 사람은 그 가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그런다? 강우 한정의 삶과 충, 효 등의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 의지적 태도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환정은 흥이죠. 흥. 흥겨워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전체 내용. 고생했네. 어렵지? 이걸 볼 때, 어, 원문에서, 원문에서 이런 걸 가리고 읽어봐. 해석을. 그래서 현대어로 직역할 수 있으면 장땡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